오늘 6.25가 발발한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시간을 지나서 독립의 기쁨을 맞이한 지 불과 5년 만에 우리는 민족 상전의 대비극을 겪었습니다. 3년여의 긴 시간 전쟁으로 우리의 조국은 분단되었으며 한민족이 갈라져서 총칼을 겨눠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금처럼 일당 독재로 질주하는 이상 북한 붕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만 북한 붕괴가 방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야당,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야당이 북한 인권법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진전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전됐지만 그 세부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들 보면 정말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억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도 지금은 거의 두 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파는 아예 하지 말자는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심각하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인권법을 좀 더 세게 밀어붙이면 민주당 내에도 좀 패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울 가능성이 있다. 자기들끼리 더 싸움을 붙이면은 그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거다 해서 그 북한 인권법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시고, 이거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앞으로 다 함께 어깨 걸고 열심히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동안 너무 점잖았습니다. 너무 물러터졌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보다도 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 18대 때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합해서 180석이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통위원을 4년 내내 했는데 북한인권법에서 기록소도 빠지고 한 거를 정말 전체 회의에서 싸움 싸우듯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다음에 가결시켜서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사위는 작고 수정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를 바꾸고 작고 수정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법 제목부터 바꿔서 북한 민생인권법이라고 법사위원회가 바꿔놨습니다. 내용은 북한 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80석인데도 수많은 직권상정 법안을 넘기면서도 북한인권법은 직권상정안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9대 150석입니다. 민노당 5석이던 18대에 비해서 지금 진보신당 13석이 됐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체할 수 있을까요? 해체되지 않는 한 진보당에 진보라는 탈을 쓴 종북 좌파들 13명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무리를 일으킬 겁니다. 북한인권법 절대로 국회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보수들이 입 닫고 점잖게 있는 한 북한인권법은 19대에서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민생인권법이 아니라 장식적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인권법안이 법안으로 상정된 게 2005년이니까 벌써 7년 이상 그동안 반복해서 북한인권법이
상정이 됐었고 이번에도 폐기가 되었다가 또 다시 윤상현 의원 등이 발의를 해가지고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은 여태까지의 법안하고 대동소이하고 다만 이번에 보니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 조항이 비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을 그동안 자기가 상정을 막아온 것이 자기의 공적인 걸로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온 바가 있고 또 이해찬 당대표는 아까 김성호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적 결례라는 등 내정 간섭이라는 등 그래서 이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대신에 북한 민생인권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가 없을 거고 우리 국민도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인권법은 제정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이 생각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비협조로 나가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상당 부분 동의를 해줘서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판단할 때 자기네가 과거의 종래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한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함수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북송 반대 운동은 내일 국제 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 25개 나라의 교민 대표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전부 중국 대사관 혹은 중국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지금 좀 주춤해진 북송 반대 운동이 거기다 다시 국면을 전환시켜서 운동을 훨씬 더 가속화한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 종북 세력 추방 운동, 북송 반대 운동의 향배가 결국은 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인권은 지금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worst of the worst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유엔 총회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7차례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또 프리덤 하우스라는 유수한 민간인권 단체에서는 40년 연속 북한을 세계에서 최악의 이 인권 탄압 그룹 국가의 하나로 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이게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이 대북관, 통일관에 상당한 지금 이 동요가 있고 또 올바른 대북관이 정립되어 있다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서슴없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개진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정말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의 7천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이질적인 체제하에 살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울타리 속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려면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가치 기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인권이다. 보편적 가치에서 인권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 동포가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척한 그건 인간으로서 정말 창피한 그런 사람들. 북한은 그 인권을 어떤 인권으로 우리하고 협상을 앞으로 하게 되느냐 저기서는 바로 우리식의 인권을 가지고 이제 맞받아치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의 적지 않은 언론들이 이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 우리 남한의 학자들이 엄청 많이 이제 거론하자 요즘 들어서도 심심치 않게 인민대중 중심이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우리식 인권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북한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절대적 개인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한 그 성원으로서 사회라고 하는 북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북한 사회에 종속돼서 살고 있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어떤 권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50년대에는 북한이 사람에게서 응당가지할 권리라고도 말했습니다. 50년도 그때는요. 또 70년도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와가지고서는 또 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인민이 응당가져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권리 조금 있다가는 또 20년 지나서는 인민이 응당가져야 될 권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80년대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확고히 들어서고 나서 인권에 대한 공격을 엄청 받으니까 이때는 뭐라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응당 가져야 될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쪽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도 예전에는 그 구류기일이 없었어요. 이 경찰이 범죄자를 붙들어 오면 제 마음껏 구류장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30일로 이게 성문화됐고 그런 노력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그 여론하고 떠들고 나간에서 이렇게 촉구하라고 이 촉구 이런 걸 하면 이 북한도요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창피스러워서라도 자기도 인권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어떤 미동의 변화나마 저희들은 그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남쪽의 그런 실효법을 해보고 100일 전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면 분명 북한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 때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까 김광 대표님 발제처럼 반동, 불순 세력이나 적대 세력, 반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동은 육체적 생명은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건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죄의식도 없다. 북한 인권 보면서 저는 가장 실효성이 큰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제가 당해본 당사자로서 알지만은 북한 어떤 가해자들이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걸 증언해가지고 우리가 대북 방송이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알게 되면 인권의 가해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도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통일이 되면 한국 주도로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못되게 굴었다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말하자면 그 북한 인권 개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 문제가 어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누려야 될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선부적 재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뭐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국민들이 눈치만 봅니다. 소신과 신념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북한 인권을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라거나 이런 데서 어떤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